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조지아주 하원 샌박 의원이 4선 당선을 확정지으며 조지아주 한국계 의원으로 최다선 기록을 세웠습니다. 홍수정 후보는 초선 의원으로 주 하원 의원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중간선거 가운데 라파엘 워녹과 허셸 워커의 초박빙 개표 결과 두 후보 모두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서 최종 승부는 12월 6일 결선 투표를 통해 결정짓게 됐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기다렸던 레드 웨이브, 즉 공화당 압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개표 결과 공화당은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고 민주당도 의회의 선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력 영향력과 무관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4년 전에 이어 두 번째 낙선한 스테이시 아브람스 후보의 다음 정치적 행보에 또 다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가 민주당의 스테이시 아브람스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I know you all have worked incredibly hard over the last few months,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each of you over the next 4 years to keep our state moving in the right way. 아브람스 후보는 선거 당일인 11월 8일 화요일 오후 11시경 캠프 주지사에게 전화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캠프 주지사가 53.44%로 약 210만 9,105표를 얻었으며 아브람스 후보는 45.85%로 약 180만 9,522표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가 얻은 투표 유형에는 사전투표는 박빙의 표 차이를 보였지만 선거 당일과 부지자 우편 투표에는 캠프 주지사의 표가 많았습니다. 캠프 주지사의 이번 승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와 브래드 라펜스버거 조지아주 내무장관은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조지아주의 부정선거 조사와 재검표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캠프 주지사는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데이비드 퍼듀 전 상원 의원을 큰 폭으로 꺾고 공화당의 주지사 후보가 됐으며 본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라펜스버거 장관 또한 비응후의 민주당 후보를 가볍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18년에 이어 캠프 주지사와의 리턴 매치에서 또다시 패배한 아브람스 후보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JC는 그동안 대선 출마를 꿈꿔온 아브람스 후보가 당장 조지아주에선 다른 선출직의 선택권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브람스가 연방 하원 자리를 고려할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그녀가 그동안 입법부보다는 행정부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조지아주는 예상대로 주지사와 부주지사 그리고 주무장관과 검찰총장 등에서도 공화당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지아 주 하원 샌박 의원이 4선 당선을 확정지으며 조지아주 한국계 의원으로 최다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전 박병진 주 하원 의원이 갖고 있었던 3선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또한 주 하원에 도전장을 내민 홍수정 후보도 당선되면서 조지아주 하원 의원에 출마한 한인 후보 2명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이는 애틀랜타 한인 이민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샌박 의원은 조지아주 107지역구에서 68%인 9,423표를 얻어 공화당의 하이차오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박 의원은 당선 확정 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68%가 넘는 득표율로 조지아 하원 4선에 당선된 것이 매우 영광스럽고 겸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박 의원은 계속해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에 투자하며 저렴한 주택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107지역구 하원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은 조지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샌박 의원은 조지아의 역사상 가장 오래 재직한 한국계 미국인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길을 닫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일어서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봉사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지아 주 하원 103지역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홍수정 후보는 61%인 13,267표를 얻어 민주당의 어니 아나이 후보를 이기고 초선 의원으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홍수정 후보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지아주 하원 의원에 당선된 최초의 한국계 여성 의원이 되어 영광이라며 선거 기간 동안 힘이 되어준 한인 사회와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부모님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한인회 이홍기 회장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당선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두 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의원에 이어 한인 정치인들이 계속 나오기를 바란다며 특별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한인 시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한인 사회의 역량을 모으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라파엘 워녹과 허셸 워커의 초박빙 개표 결과 두 후보 모두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서 최종 승부는 12월 6일 결선 투표에서 결정짓게 됐습니다. 조지아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최대 경합지로 꼽히면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선거 개표 결과 라파엘 워녹 의원이 허셸 워커 후보를 앞섰으나 과반수인 50%의 득표율을 넘지 못해 오는 12월 6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자유당의 체이스 올리버 후보가 2.1%의 득표율을 보이며 선전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선 투표에서 올리버 후보의 지지자들이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지느냐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6일 결선 투표와 관련해 사전 투표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됩니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원들이 기다렸던 레드 웨이브, 즉 공화당 압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개표 결과 상하원에서 양당 권력이 힘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고 민주당도 의회의 선전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연방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6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하원 선거에서 218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다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 예측대로라면 공화당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간신히 하원 다수당이 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만큼 민주당이 예상과는 달리 선전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중간선거가 집권당의 무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여당에 불리한 구조라는 점에서 앞서 선거일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크게 앞서며 다수당을 탈환할 것이라고 전망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완전 장악을 노렸던 공화당으로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 개표 일정에 맞춰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나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지만 미국이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연방 국무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중간선거 개표로 혼잡한 시간일 때입니다. 연방국무부는 9일 북한이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국이 이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비행거리는 290km, 정점 고도는 30km, 속도는 마하 6 정도로 탐지됐습니다. 이미 미국은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놔왔습니다. 아직 실제로 핵실험을 감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앞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휘소 연습인 태극 연습을 사흘째 진행 중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 검증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전문가들을 파견합니다. IAEA는 다음 주 전문가 4명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바다에서 해수 등의 샘플을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이 일본 측 주장대로 안전한지를 독립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IAEA 환경연구소의 연구인력 2명과 한국, 핀란드에서 초빙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중간선거에서 마리아나를 합법화하겠다는 주 헌법 개정안이 5개 주에서 주민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이 중 사우스다코타, 아칸소 등 3개 주가 부결했으며 멜랜드와 미주리는 가결했습니다. 멜랜드주는 8일 선거에서 21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기호용 마리아나를 합법화한다는 개정안을 투표에 붙였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65.5% 찬성으로 가결돼 내년 7월부터 성인들은 1.5온스 정도의 마리아나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